네, 이번 시간은 취업 앤 기술 시간입니다. 취업의 기술이죠.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그리고 CMI 연구소의 전미혁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우리 분의 조합. 네. 전미용님은 참 인상이 편안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큰 누나 같아요. 언제 봬도 기대가 되고 예, 신뢰감이 갑니다. 왜 그래? 동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두 분의 환상적인 콤비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공군 비행단을 다녀왔어요. 그래요? 여군 멘토링을 했는데요. 우와. 전투기 조종사 여군도 만나고 굉장히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모가 어때요? 미모도 탁월하십니다. 나중에 소개 좀. 그럴까요? 예. 네. 자, 우리 신현 대표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주석이라서 뭐 인사 다니고 선물 구입하느라 좀 바빴고요. 예.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친구들 이번 주에 이제 대기업들 서류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신 교육을 좀 하느라 좀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두 분 다 바쁘셨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 두 분께서 준비해온 오늘의 취업의 기술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직무 스펙을 높여라라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경기 전망은 점점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시즌은 또 본격화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채용 시장 흐름을 보면 구직자들이 취업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좋은 환경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 전망이 또 불투명해지고 또 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취업도 이제는 맞춤형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 비중도 점점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스펙이 아니라 이 직무 스펙을 높여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펙이 반드시 뭐 취업을 시켜주는 요소가 아니다. 이거 결국은 자기 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뭐 강연이나 컨설팅 때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그 대학 생활에서 이런 쌓는 스펙보다는 어떤 직무에 실제로 필요한 그 실제 스펙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펙은 뭐 학력이죠. 네, 그렇죠. 학력 뭐죠? 어학 점수, 네. 뭐 대학.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직무 스펙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좀. 네,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맡고 싶은 일,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스펙을 만들고 잘 정리해서 네. 이 직무로 아주 무장한 나만의 직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하반기 취업의 문 좁아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또 취업한 후에 곧장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직무로 무장한 이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직무형 인재가 되어보자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업무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직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또 맡은 일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기업들이 요즘은 또 신입사원을 공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력자를 또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 이런 방식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을 또 채용하기보다는 일에 필요한 경력자를 좀 우선적으로 소수로라도 채용을 해서 이 실전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또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첫 직장은 출판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대기업 홍보실로 이제 옮기게 된 경우인데 네. 이런 것처럼 좀 실전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이런 경력자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거기다 경기 침체가 또 어려워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영어 점수나 이런 학점 같은 취업 스펙이 높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이런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구직자분들도 본인이 경험한 어떤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 또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업에 PR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 일반적인 스펙 뭐 학교나 학점 같은 경우는 좀 자랑하면 좀 욕먹잖아요. 네. 그래도 잘났다 어디 학교 나왔구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직무 스펙은 어디서든지 좀 자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리 준비된 인재구나. 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취업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뭐 이런 뭐 학점이라든지 어학점수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직무 위주의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말씀해 네, 기업에서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당신은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가?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또 직무와 관련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고, 또 면접에서도 내가 경험한 여러 활동들을 어떤 점을 배웠고 이 경험을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가장 또 변별력이 떨어진 것이 바로 이 학점 스펙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거는 지금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그 자격증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만 직무와 연관이 없는데 계속 이걸 늘어놓은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복사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본이 되자.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정하고 노력을 했다면 예. 그에 맞춘 어떤 스킬을 연마를 하고 또 그에 맞춘 지식을 또 계속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태도가 좋아지고 열정에도 또 불을 확 지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좀 직무도 네. 자기가 들어가려는 회사에 관련된 직무 하나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가 해양 구조대 가려면 필요한 예, 거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예. 필요한 건데 다른 곳에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실제로 학생들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도 그냥 어학점수 쌓게 급급한지. 예. 예, 뭐 보통은 그냥 보통 남들이 쌓는 스펙 이거를 먼저 하느라 좀 정신이 없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업직이나 이제 금융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통해서 나름 그런 직무에 관련된 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공계인데요. 이공계에 다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자격증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했을 때 취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플랜트 관련된 산업을 자기가 지원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뭐 무슨 플랜트 관련된 무슨 교육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 많이 가잖아요. 이런 인턴 과정이라던가 이런 참여했던 이런 부분이 스펙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이공계 학생들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사실은 뭐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직무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좀 나라는 상품을 사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시 기초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되고 또 채용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접에서 통과하기, 기초적인 어떤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뚜렷한 목표 업종을 선택을 했는가? 목표 업종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대충 이 정도쯤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친구들 많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희망 직무를 선택을 했는가. 이 업종 안에서도 수십 개의 직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때 반드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좀 보시면서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도 같은 경우에도 대학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신문방송학과가 지금은 뭐 홍보광고학과라든지 미디어 학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네. 기업도 이제 각각의 직무에 관련된 부서 명칭들도 달라지니까 그런 트렌드를 또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 업종과 직무 관련된 준비를 내가 6개월 이상 적어도 했는가.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가 목표로 삼은 업종도 뚜렷하지 않고 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 공부도 안 했고 포부도 없다. 그러면은 취업 탈락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렇죠. 예. 실제로 올 2월에 인크루트가 졸업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요. 취업하고 싶은 분야나 직무, 기업 같이 구체적인 진로를 못 정했다. 이런 응답이 무려 61.5%가 나왔다는 거예요. 절반이 네. 넘는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절반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쌓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 능력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직무에 맞는 스펙은 어떻게 쌓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우선 전공을 살릴 수 있는지 우선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서울의 상당히 유명한 사립대학의 대학원 경영학 석사까지 한 분이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을 또 요청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직무에 대한 그 어떤 스펙이나 자기 노력,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반드시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그 전공이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제 업무 경험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보면 네.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기업마다 그 직무에 대한 소개들이 있어요. 네. 예, 예. 거기에 질문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의 실제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비슷한가.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자신이 있는가. 또 이 직무가 나에게 보람을 주고 내 경력을 쌓아가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이런 직무는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없이는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나만의 스펙을 준비하자는 그런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직무 관련 노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목표 업종이나 직무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예. 직무 관련되는 전시회나 박람회를 찾아다닌다든가 동아리 활동, 공모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목표 관련되는 업종이나 직무 관련된 것으로 연계를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굉장히 아주 그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사실 일반적인 스펙을 뽐내는 서류가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차게 기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무 정보가 없다면 저는 취업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자전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좀 그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름이 멋있어서 그냥 지원하는 이런 직무 두 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CRM 담당자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고객 관계 관리 이런 직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이런 직무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거나 뭐 손님을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네. 전부 그 직무의 어떤 통계 분석이나 또 모델링 또 DB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그 할 수 있는 그 직무인데요. 보통은 뭐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 어디서 일을 해봤다, 뭐 컴플레인 처리를 좀 해봤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직무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죠. SAS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그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을 가지고 또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 지식이라던가 뭐 수학적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운 직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케팅 업무인데요. 네. 보통 이제 그 홍보랑 마케팅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몰라요.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마케팅과 또 영업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하는 일 그리고 분석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뭐 STP나 뭐 4P 분석 그리고 요즘 뭐 마케팅 인텔리전스라 해가지고 이런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항상 분석하고 이거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IMC라고 하죠. 네. 여러 외주 업체와 이런 담당 업체들과의 그 통합적인 마케팅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소통이라던가 외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나 매너 이런 것 등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직무 스펙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뭐 마케팅 쪽, 홍보 쪽 응시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네. 관련된 스펙 잘 챙기셨죠? 그리고 네. CRM 담당자도 전문가도 이제 어떻게 어떤 용어들이 필요한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직무 스펙을 높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 제가 늘 취업 5종 세트가 아니라 직무 5종 세트를 챙겨라라는 말씀을 예, 예. 드려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자격증, 해외 연수, 인턴 경험을 쓰는 난을 없앴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직무, 그러니까 직무 5종 세트를 한번 챙겨보시고요. 근데 이 세트 구성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시면서 확고한 목표 의식을 계속 쌓아나가시면 면접관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현용 대표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직무에 관련된 스펙을 높이시는 것이지 남들 쌓는 스펙을 쌓으시면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네. 어떤 끝을 모르고 쌓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현종 대표, 전미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